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동반자 정재환입니다. 통관 고유 부호는 사업자가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즉 수출입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번호입니다. 개인이라고 하면은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를 하고, 사업자라고 하면 사업자 번호로 관리를 합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면은 여권 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겠죠. 이런 번호로 관리를 합니다. 그럼 무역회사라고 하면 뭘로 무역에 대한, 수출입에 대한 관리를 관세청이 해야 할까요? 그것이 통관 고유 부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역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통관 고유 부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통관 고유 부호 내가 맨날 직구한다고 받아놓은 거 있는데 그거 아닌가? 그거 아닙니다. 개인이 직구를 위해 받아야 되는 통관 고유 부호와 사업자가 수출입 통관을 위해 받아야 되는 통관 고유 부호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어디까지나 사업자를 위한 통관 고유 부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관 고유 부호를 받기 위해선 유니패스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무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유니패스가 정말로 친숙해야 될 겁니다. 유니패스에서는 수출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 화물은 어디에 있는지, 수출입과 관련된, 즉 무역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를 한 방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야 하루에도 수백 번씩 접속하는 데다 보니까 굉장히 친숙합니다. 유니패스에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로그인이라는 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원래는 회원 가입을 하여서 로그인 버튼이 있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어서 접속을 한 다음에 다시 업무를 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통관 고유 부호 하나 받으려고 유니패스 가입까지 해야 되는데 또 가입이 쉽지도 않거든요. 복잡해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통관 고유 부호를 받거나 몇몇 업무들에 있어서는, 단순한 업무에 있어서는 직접 가입하지 않고, 즉 아이디와 패스워드 없이, 가입 절차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만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니패스 로그인이라고 하면 이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말합니다. 지금 로그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유니패스에 접속을 하신 다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통관 고유 부호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메뉴 업무 지원에 통관 고유 부호로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유니패스의 좋은 점이 뭐냐? 사실 메뉴가 너무 많아서 저희도 다 못 찾아요. 검색창 있죠? 이거 상단에 검색 메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통관 고유 부호를 검색하시면 메뉴로 직접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에 통관 고유 부호를 넣어서 메뉴에 직접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지원의 메뉴를 통해오던 검색을 통해오던 결국 이 메뉴에 접속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통관 고유 부호의 조회 신청, 신청 현황,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이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내가 통관 고유 부호를 이미 받았는지 조회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통관 고유 부호 없는데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받아놓은 걸 완전히 깜빡하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통관 고유 부호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 번호를 넣어서 기존에 통관 고유 부호를 받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자, 통관 고유 부호 이제 조회 신청 클릭을 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란이 있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을 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뭐가 뜨냐? 이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번호를 넣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이 나오고, 여기에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짠! 이게 뭐야? 이 화면이 나왔으면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통관 고유 부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통관 고유 부호가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회사가 통관 고유 부호가 있었네?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 영상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어떤 화면을 볼 수 있느냐? 이 화면입니다. 조회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통관 고유 부호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가 생성됩니까? 아래 등록 버튼이 생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등록 버튼을 누르면 통관 고유 부호 신청 화면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관 고유 부호는 반드시 먼저 조회를 해야 되는구나 이겁니다. 통관 고유 부호를 신청해야 된다. 등록 버튼을 누르면 다음은 통관 고유 부호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다요. 통관 고유 부호는 빠르면 10분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3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신청인 기본 정보 넣고 업체 정보 넣고 첨부 파일 첨부하면은 끝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 기본 정보, 일단 사업자 등록번호는 우리가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서 공인인증서를 이미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이미 입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업체명을 한글과 영문으로 넣고 대표자 명과 문제는 이 대표자가 진짜 대표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대표자 구분은 뭘 보면 되냐면 요겁니다. 대표자가 실제 존재하는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할 것이냐, 여권번호로 확인할 것이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 등록번호로 확인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즉 여기 선택 구분에 주민등록번호로 선택을 하고 이름을 넣고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은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사업자 등록증에 주소를 넣고 대표 전화번호 넣고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설립일자와 본지사 간 구분.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예외 없이 단일업체일 거고 법인 사업자라고 하면 본사인지 지사인지 넣으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 사업자라고 하면 법인 등록번호도 추가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요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 그다음 업체 정보입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여부, 적용 미적용 뭐 이거야 사업하는 분이라고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일 것이고 SMS나 이메일 수신 여부를 넣고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을 넣고 신청인명을 넣습니다. 그 다음 첨부 파일. 그럼 도대체 어떤 첨부 파일이 필요한데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고 이제 법인 사업자라고 하면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이 필요하고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고 그럼 위임장은 언제 필요한 겁니까? 관세사가 신청을 대행할 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평생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되는 게 뭐 회사라고 하면 한 번 받아두면 되는 거니까요. 한 번만 신청하면 되는 게 통관 고유 부호이지만 관세사 같은 경우는 매번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계속 업무를 좀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관세사가 대신 어차피 우리가 관세사가 우리 수출입 업무를 다 해주기로 했으니까 관세사한테 관세사님이 좀 저희 통관 고유 부호까지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 저희가 위임장을 받아서 통관 고유 부호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관세사가 대신 신청을 해줄 땐 위임장까지 첨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담당 공무원 확인 동의라고 해서 개인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동의를 해주면 업무가 끝이 납니다. 그렇게 전송 버튼을 누르면 끝! 전혀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통관 고유 부호 신청 확인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막 신청을 했을 때는 이렇게 신청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글쎄요 거의 바로바로 처리되는 편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지 뭐 대부분 당일 처리가 뭐예요? 한두 시간 안에 대부분 처리될 겁니다. 이제 처리 구분이 승인으로 되어 있으면 내가 통관 고유 부호를 받은 것입니다.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100% 유니패스 전자신청을 합니다. 이게 법적인 신청서 양식이고 앞에서 유니패스에 있는 신청서대로 다 입력을 하면 요 양식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신청인 구분에 당연히 자동적으로 화조 쪽에 체크가 되어 있을 것이고 이제 관세사가 대행을 할 때는 관세사는 이제 유니패스에 관세사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사 쪽에 체크가 되고 이제 관세사 부호까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양식은 전자적으로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관 고유 부호 내가 도대체 내용을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작성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한글명이야 사업자 등록증상에 상호명을 넣으면 되는데 영문명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아직 영문명이 없는데 이제 사업자 등록증상에 영문명과 반드시 동일하게 넣어야 되느냐? 뭐 원칙적으로 반드시 동일하게 넣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한글명과 사실 무역회사라고 하면은 한글명과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외국 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문은 업체에서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영문상호를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제 한글 상호명과 동일할 필요는 없겠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만일 대표자가 2명 이상이라고 하면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뭐 나머지 부분도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관세청 즉 세관의 입장에서도 정말로 막 중요한
정말 그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제 실명 확인 잘 되고 사업자 등록번호 잘 들어가 있고 이렇다고 하면은 대부분 문제 없이 처리됩니다. 이게 처리가 안 돼서 문제가 됐던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무역을 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통관 고유 부호 어제 신청 방법이었고, 통관 고유 부호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해외 구매자가 있을 거고, 수입을 한다라고 하면 해외 제조자가 있을 겁니다. 이걸 다 해외 거래처라고 하죠. 해외 거래처도 유니패스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해외 거래처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무역만을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